안녕하세요. 로나IT의 로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 발전사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PC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네, PC는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말 전에 이미 컴퓨터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즉 개인용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의 단체가 그 컴퓨터를 소유하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즉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학교 등 단체가 소유한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기는 당연히 요즘이 아니라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더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컴퓨터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지금은 보통 개인용 컴퓨터인 PC, 퍼스널 컴퓨터의 모습을 떠올리죠.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게임을 설치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PC를 보통 컴퓨터로 생각하게 됩니다. PC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60년대, 70년대 컴퓨터는 일단 지금의 인텔 CPU와 윈도우 OS로 상징되는 그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지금의 PC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방 한 개 크기 또는 작다고 해도 장롱 크기 정도죠. 그리고 이 컴퓨터는 기업, 학교, 연구소에 서버실에 있어서 보통 이걸 직접 보거나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의 단말, 즉 터미널이라고 하는 모니터와 키보드가 꽤 먼 거리상에 연결이 되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그림처럼 컴퓨터가 있고 꽤 먼 거리상에 터미널이 있어서 이 터미널로 컴퓨터의 CPU, 메모리, 디스크를 활용해서 컴퓨터의 원래 뜻인 연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이나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컴퓨터로 연산을 했고 역시 과학 분야의 정부기관들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연산을 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는 지금의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기업, 학교, 공공기관용으로만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었죠. 물론 그 가격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CPU가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CPU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좀 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이 두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애플 컴퓨터는 현재 PC와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타고난 기술자였는데 당시에 휴렛 패커드라는 컴퓨터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 회사에 다닐 때부터 퍼스널 컴퓨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회사 임원들은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가정에 왜 컴퓨터가 필요한가? 누가 집에 컴퓨터를 두고 싶어 하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과 기존의 개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IT 회사를 만들면 보통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단독주택의 차고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조그맣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 창업 전에 다녔던 HP도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 두 친구가 차고에서 창업한 회사였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휴렛 패커드 HP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와 폴 앨런 두 친구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고 구글을 만든 창업자도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의 두 친구였습니다. 애플의 개인용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두 친구가 창업을 하여 작게 시작되었고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기업들도 개인용 컴퓨터가 새로운 사업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대기업이었던 IBM이 IBM PC를 만들게 됩니다. IBM은 애플보다 뒤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기업으로서는 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만든 퍼스널 컴퓨터의 내부 표준을 외부, 즉 다른 회사들에 공개를 해서 IBM 호환 PC라는 것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 부품 회사들이나 다른 컴퓨터 제조사들이 IBM이 만든 표준으로 점점 더 많은 P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표준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CPU 제조사인 인텔의 CPU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PC CPU의 대세는 인텔의 CPU입니다. 반면에 당시 애플 컴퓨터는 인텔이 아닌 MOS 테크놀로지 650이라는 CPU를 썼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처럼 애플은 조금 자신만의 표준으로 갔고요. IBM PC는 인텔이라는 CPU를 탑재해서 그 표준을 널리 알림으로써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인텔의 CPU를 사용해서 P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IBM이 이처럼 자신들의 표준을 공개해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IBM PC와 호환되는 PC 그리고 부품들을 만들게 되면서 응용 프로그램들도 IBM PC용으로 더욱 많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PC에서는 조금 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애플의 PC가 꽤 사용되기는 하지만 IBM 호환 PC가 대세입니다. 사실 지금은 IBM 호환 PC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PC라고 하면 바로 IBM이 표준을 만든 인텔 CPU 기반의 PC입니다. 직접 CPU, 마더보드, 본체 등을 조립해서 만드는 PC나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 HP, 델과 같은 외국 제조사들이 만든 PC가 모두 그 후예들입니다. 즉 IBM 호환 PC의 후예들인 것이죠. 집집마다 놓여있는 PC 그리고 PC의 모바일 버전인 랩탑 컴퓨터 모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PC 시장이 성장해 집집마다 PC가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PC 혁명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PC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해서 PC용 운영체제인 MS-DOS를 만들어 IBM에 납품하게 되었고 지금의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PC 혁명의 전반부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 않은 각 가정의 개별적인 PC에서 게임을 하고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만드는 식의 작업을 했었죠. PC 혁명의 다음은 인터넷 혁명이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있는 PC가 처음에는 모뎀과 전화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혁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혁명도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PC 혁명과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으니까요. 현재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가장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